할아버지!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정신 좀 드세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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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좀 드세요! 얼마 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한 야산에서 탈진 상태의 노인 한 분이 발견됐습니다. 얼마 동안 버려져 있었는지 그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조차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흑수정리로 더러워지긴 했지만 그 차림새가 떠돌이 불황자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할아버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곳에 쓰러져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김홍규 씨네. 여보세요? 아이고, 아주버님. 우리 안녕하세요. 네. 이 집의 아침은 7 형제들의 무난 전화로 네, 요즘 조금 시작됩니다. 나아졌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제가 무슨 혼일이 있다고요. 네. 네네네네. 아유, 그럼요. 아니, 아버님. 아버님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아주버님, 아버님이 또 나가시려는가 봐요. 끊을게요. 참 정말. 아버님.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사라져버리는 아버지. 그 때문에 한바탕 소동을 벌인 것도 벌써 몇 번인지 모릅니다. 아버님, 자꾸만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애미가 고생이 많구나. 내가 다 알아. 아휴, 이거 빨리 죽어야 하는 데. 아이고,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 있으면 증손자도 보실 텐데. 올해 나이 80.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7 형제의 아버지인 김형윤 할아버지가 이상한 증상을 보이게 된 것은 꽤 오래전 일입니다. 언제부턴가 자식들이 준 용돈을 모아두고 틈날 때마다 꺼내 3번은 별난 버릇도 생겼습니다. 그저 노인네 사는 재미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할아버지의 그런 행동은 치매 환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복 습관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뭐 마실 것 좀 드려요? 괜찮다. 가서 쉬어라. 돈 세시는 게 그렇게 재미나세요? 아유, 그럼. 할아버님 더우신가 보네. 선풍기라도 좀 켜놓으시지. 어떤 한 가지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습관, 그것이 바로 이 치매 환자들의 공통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 김노인의 증상은 매일 돈을 샌다거나 가끔 집을 나가는 거로 나타난 셈인데요. 그 때문에 한바탕 소동을 벌인 것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죠. 아버지 주무셔? 아니요. 지금 아주 신나셨어요. 요즘 아주 재미가 붙으신 모양이네. 네. 벌써 한 100여만 원 모았을걸요. 여기다 다 어느 쪽에다 다는 게 좋아? 여기 달아 여기. 여기다 달을까요? 명찰은 잠바에다 달아놓고요. 주민등록은 항상 지갑에 해서 호주머니에 넣어드리고 그러거든요. 명찰에다가 주소, 우리 집 주소하고 전화번호, 우리 아랫방 위에방 다 적고요. 우리 시동생들 저기까지 다 해요. 핸드폰까지 다 적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달아드렸어요. 오늘은
이하고 미미가 온다고 했으니 내가 나가 봐야지. 치맥기가 돌 때면 어김없이 활동하는 게 가출 습관.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삭의 손주 며느리가 낮잠에 빠져 있는 사이에 할아버지는 다시 집을 나가고 만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할아버님, 점심 드셔야죠. 손주 며느리가 잠에서 깨어난 것은 할아버지가 집을 나가고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고 바람 쐬러 나가셨나? 할아버지는 이미 집에서 한참 멀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도 안 계시네? 이상하다. 어디 가실 데가 없는데. 할아버님! 어머님, 큰일 났어요. 할아버님이 안 보이세요. 저 멀리 안 가셨을 거야. 그 근처에 찾아보고 안 계시면 또 전화해라. 할아버지가 집을 자주 나간다곤 해도 대부분은 멀지 않은 곳에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이번에도 심각하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할아버지는 성남집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서울 장지동까지 가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족들의 걱정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무 연락 없어? 아니, 못 찾으셨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죄송해요. 제가 잘 지켰어야 되는데. 울지 마라. 헐몸도 아닌데. 어떡하니 내일 한 번 더 찾아봐야지. 애들 이번엔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김홍규 씨 부부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니? 아버님 또 집 나가셨다. 내일 아침에 가까이 사는 일찍 오라. 형제들을 모두 불러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가족들의 마음고생이야 말할 수 없었겠지만 할아버지의 고통 또한 심각했습니다. 그만하게 생긴 서울의 골목골목을 밤새도록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얼마나 애가 될까? 우리 애들은 얼마나 기다릴까? 아이고. 가끔가다 그러셔요. 정신 말짱하시다가요. 말짱하시다 그렇게 집을 가끔 그냥 저기가 놓으시다가 차를 타고 가시는지 걸어가시는지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못 봤으니까. 그래서 밤에까지 이렇게 안 들어오시니까 식구들이 다 찾으러 다니고 그냥 택시 타고 다니고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다 타고 다니면서 찾아봐도 못 찾고 그러면 어쩌냐 식사는 어쩌는지 모르겠네. 나는 저기 궁도 쪽으로 가볼 테니까 너는 차를 갖고 큰 길로 나가. 야, 그래. 형님 저 아파트 좀 찾아볼게요. 알았어. 가자. 찾는 대로 바로 집으로 연락 주세요. 그래요. 며느리는 집 잘 지키고. 인근 관공서에 가출 신고까지 했지만 밤새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상황에서 마침내 가족들이 총동원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주머니, 저 키 좀 요만하고 저 모시 옷 입은 할아버지 못 보셨어요? 할아버지가 성남시를 벗어났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겠죠. 때문에 가족들이 총동원돼서 할아버지를 찾아다녔지만은 쉽게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돈을 꺼내보는 할아버지의 습관이었습니다. 차림새 번듯한 노인이 혼자 앉아 돈을 세는 모습은 쉽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을 테고 용돈을 줘야 되는데. 언뜻 봐도 꽤 큰 액수인 할아버지의 돈을 보고 누군가 나쁜 욕심이 생겼으리란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돈이야 돈. 여보, 날짜 볼 테니까 당첨 잘 봐. 가족들의 걱정은 점점 불안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나쁜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별절 나시네. 걱정스러워서 그러죠. 더운데 음료수 한잔 하세요. 응? 네?
미안해서. 그래요. 아버지, 저기는요 약수터에 보면 시원한 물도 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친구분들도 많은데 걸어서 세수라도 좀 하시죠. 물도 좀 마시고. 네? 가세요. 아, 이거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거? 아버지! 이거 아무래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괜찮다니까. 우리 이 돈만 있으면 며칠 동안 신나게 놀 수 있다고. 이제 마. 걱정할 거 없어. 우린 저런 노인네 본 적도 없어. 알겠어? 이제 어떡하죠, 형님? 뭔가 단조치 취해봐야죠. 찾아볼 만한. 도대체 무슨 험한 일을 당하신 건지. 할아버지의 가출이 이틀을 넘기면서 가족들의 근심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괜찮을 테니까 걱정 하지 마. 어디가 뭐 돌아가신 것만 갖고 그냥 식구들이 다 그러죠. 3일을 안 들으실 때는 그 심정이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게 가족들이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할아버지는 어두운 숲속에 버려진 채 혼자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인데다 할아버지가 풀과 낙엽으로 덮여 있었던 탓에 쉽게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종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할아버지가 극적으로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산으로 매일 약수를 떨어 다니는 한 등산객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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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객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구급차를 출동시킨 것은 서울 송파수방서. 여보세요? 금강파출소죠? 아까 실종된 그러나 할아버지 관할 연락 지역이 없습니까? 다른 탓에 성남 시내 모든 관공서에 할아버지의 가출 신고가 접수돼 있다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고, 단순 구급 이송으로만 생각한 채 대원들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아,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 왜 안 와? 이거 올 때가 됐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몹시 탈진한 데다 의식도 불분명한 고령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드러나는 외상은 가벼운 타박상뿐이었지만 워낙 지쳐있는 탓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할아버지 눈 떠보세요. 할아버지. 괜찮은데요? 네, 의식은. 할아버지가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옮기는 일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대원들은 옷에서 뜯겨져 나간 할아버지의 명찰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저 보호자 아니세요? 좀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보온시키는 데만 지금 전념을 해가지고 히터 틀고 그리고 담요로 싸고 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계속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도 할아버지가 거의 모른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주민등록증이나 그런 거 찾아봤죠.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증이 나오더라고요. 됐어. 이걸 어떻게든 찾아보자고. 그래야겠네요. 만약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할아버지는 보호시설로 보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도 주소도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서는 오직 하나. 이 할아버지 옷 속에서 발견된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우리 119 대원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예, 수고하십니다. 문정파출소죠? 신원조의 의뢰글입니다. 예. 그 이름이 김형윤.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 그리고 낯선 곳에 누워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할아버지. 그들 모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은 고맙습니다. 구급대원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예, 할아버지의 바라지 가출 사건은 말고 마침내 실마리를 예, 찾아가기 수고하세요.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거기 김형윤 시댁 아닙니까? 예, 저희 할아버님이신데요.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병원이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다시 보게 된 것은 실종된 지 꼬박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아버지 다친 데 없어요? 아버님 어디 계셨어요? 아버님 어디 계셨어요? 가족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던 만큼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또한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유 감사하죠. 그 1199에 예. 그 아저씨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아저씨들 아니었더라면 진짜 어떻게 돌아가셨을지도 모르죠. 7, 80대 노인이 치매에 걸릴 확률은 약 50%. 일단 발병하게 되면 당사자는 물론 치매 노인을 모시는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혈관성 치매인 경우는 저희가 뇌혈관 질환 자체를 예방을 하게 되면은 혈관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성인병, 예를 들어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또 당뇨병 이런 것을 예방을 하게 되면은 혈관성 치매를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의 퇴행성 질환에 의해서 오는 그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사실 원인이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평상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그 지적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든가 또 취미 생활을 즐긴다든가 이러한 것이 그런 노인이 되었을 때 인지 기능의 감퇴가 오는 것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는 그런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김영윤 할아버지와 같은 치매 노인들이 또 다른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이웃의 따뜻한 사랑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